이런 상황 익숙하지 않나요? 휴대폰을 스크롤하다가 갑자기 이런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안녕, 낯선 사람. 잘 지내? 혹은 고전적인 한마디. 오늘 너 생각났어. 이 메시지는 그에게서 온 것입니다. 아무 말도 없이, 어떤 설명도 없이 사라졌던 그 남자. 당신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든 사람. 당신이 뭔가 잘못 말했나? 너무 진지했나? 아니면 애초에 아무것도 줄 의사가 없었던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하고 말이죠. 당신은 그 메시지를 바라봅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편으론 혼란스럽고 다른 한편으론 그냥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의 침묵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침묵입니다.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질문으로 가득하며 익숙한 감정, 그리움, 분노, 그리고 다시는 아팠던 그 감정 속으로 빠지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으로 뒤섞인 침묵이죠. 왜 그들은 돌아오는 걸까요? 이 메시지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변한 걸까요? 그가 이제 당신의 가치를 깨달은 걸까요? 아니면 단지 당신이 아직 거기 있는지, 이용할 수 있고 그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 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일까요? 여기서부터 성찰이 시작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고통스럽게 배운 사실이 있습니다. 돌아온다고 해서 모두가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여전히 당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문을 열어줄지를. 이건 아주 개인적인 대화입니다. 마치 상처를 간직한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아픔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이 사랑과 동시에 명확함으로 말합니다. 친구야, 눈을 떠.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될 신호들이 있어. 오늘 우리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남성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게 되면 당신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의 이야기는 바뀝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부스러기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그건 당신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 패턴을 직면할 준비를 하세요. 두려움이 아니라 혼란만을 안겨주는 문은 닫고 당신을 성장시키고 존중하고 주저없이 당신을 선택하는 관계로 나아갈 힘을 가진 여성으로서요. 이건 매우 흔한 패턴입니다. 그는 갑자기 사라집니다. 다툼도 없고 명확한 이유도 없습니다. 어느 날은 당신의 하루를 물어보고 밈을 보내며 진지한 관계를 암시합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완전한 공백, 아무 연락도 설명도 작별 인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연히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습니다. 대화를 되짚고 단서를 찾고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그가 보낼지도 모를 메시지를 기다리며 괴로운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며칠이, 때론 몇 주가, 심지어 몇 달이 흐릅니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다시 나타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안녕, 요즘 좀 바빴어. 혹은 그 고전적인 말, 너 생각났어. 그 짧은 순간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일부는 그의 귀환이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비로소 당신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친구야, 잘 들어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라졌다가 아무렇지 않게 돌아오는 남자는 당신의 시간도 당신의 감정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신을 감정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적 이기주의입니다. 자신의 욕구나 혼란, 불안을 당신이 누려야 할 감정적 안정보다 우선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악인 것은 그가 돌아올 때 당신이 여전히 거기에 있을 거라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떠났던 그 자리에 당신이 계속 머물러 있을 거라 믿는 것이죠. 마치 당신의 삶이 그를 위해 멈춰 있었던 것처럼. 많은 여성들이 희망이나 사랑 때문에 그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의 변명에 답장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불안정함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남자는 자신이 원하는 때에 떠날 수 있고 원하면 돌아올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에 아무런 결과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행복이 아닌 그의 편안함을 중심으로 한 관계입니다. 칼 융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행동에 책임이 없다.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것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이다. 당신이 이런 식의 무단 귀환을 아무 설명 없이 받아들이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그가 줄 수 있는 그만큼밖에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남자들은 혼란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당신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헌신을 보호해야 할 무언가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오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필요 때문입니다. 심심해서일 수도 있고 다른 관계가 실패했을 수도 있으며 그저 당신이 아직 거기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재시작 버튼이 아닙니다. 그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도피할 감정적 피난처도 아닙니다. 당신은 완전한 여성이고 진짜 감정을 가진 존재이며 떠날 줄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반복해서 상처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인식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감정적 지혜입니다. 사랑은 고통이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사라진다 해도 최소한 성숙하게 설명하고 책임지고 존중하며 말할 줄 압니다. 그러니 다음번 그 뜻밖의 안녕이 당신의 화면에 뜨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는 사랑 때문에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습관처럼 돌아온 걸까요? 그는 정말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예전 패턴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는 무언가 달라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길 원하는 걸까요? 그 사람의 편의에 따라 열리는 문이라면 그 문을 닫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칼 융이 말했듯이 존중은 한때 당신을 무너뜨렸던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시작된다. 그리고 그 존중은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말 자체보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가 더 상처를 줍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단지 너에 대한 꿈을 꿨어. 오늘 너 생각났어. 혹은 막연하게 우리 대화가 그리워 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제안하지 않습니다. 돌아오고 싶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진심으로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말을 던집니다. 마치 바다에 낚싯줄을 던지듯 무언가가 걸릴지 보려는 식으로. 그리고 당신은 그 말을 읽고 멈춰버립니다. 막 그를 읽기 시작했고 이 장을 닫으려 했던 순간에 그 짧고 무해해 보이는 문장이 모든 것을 다시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빨리 뛰고 머릿속은 생각, 의심,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정말로 나를 그리워하는 걸까?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 걸까? 여기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진짜 관계로 가는 다리가 아니라 미끼입니다. 당신의 감정 에너지에 아직 접근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계산된 시도입니다. 많은 감정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자기중심적인 남성들은 진정한 친밀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아직 중요한 존재인지, 자신의 사라짐이 완전한 이별이 아니었는지, 자신이 아직 당신 마음과 생각, 에너지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할 뿐입니다. 이런 방식의 소통은 조종입니다. 명확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으며 감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만 진심으로 헌신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는 일부러 애매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애매함 속에 숨어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도 당신이 답장을 보내면 자기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주는 것을 우리는 받게 된다. 당신이 이런 공허한 메시지에 관심을 주면 혼란으로 되돌아옵니다. 당신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면 당신은 결국 감정적으로 지쳐버립니다. 그의 애매한 말들이 언젠가는 확신으로 바뀌길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진심으로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아직 자신을 그리워하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과 무언가를 함께 쌓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아를 채우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는 아직도 당신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아 에고입니다. 관심으로 가장한 자아. 감정적 모호함은 일종의 통제 방식입니다.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당신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반응에 따라 결정합니다. 당신에게 다가갈지, 다시 사라질지, 혹은 아무 설명 없이 당신을 그냥 남겨둘지를 혼란스럽게, 그러나 명확하지 않게, 이건 피로하게 만들고 얽매이며 당신을 감정적 채무자의 위치에 계속 두는 게임입니다. 절대 오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리게 만드는 많은 여성들이 이 덫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작은 신호조차 사랑의 증거로 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그가 나를 생각한다면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친구야, 우리는 이제 배워야 합니다. 사랑과 습관, 진짜 관심과 확인 욕구의 차이를 구별하는 법을. 그의 호기심을 헌신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쁜 문장을 진심 어린 의도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가 진정한 대화를 하기 위해 쓰는 메시지가 아니고 당신과 무언가를 함께 만들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는 널 그리워해가 아니라 아직도 내 시야 안에 있니?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의 레이더에 포착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명확함과 존재감, 감정적 상호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여성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법을 배우세요. 그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고 당신의 감정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들로 만족하지 마세요. 칼 융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혼란이 아닌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쓰지 않음으로써 명확한 의도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남겨두는 것으로서 이 패턴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당신은 답을 합니다. 그가 한밤중에 메시지를 보내면 당신은 반응합니다.
그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당신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당신은 그의 피난처, 그의 지지자, 그의 동반자입니다. 항상 전화기 저편에 있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언가 필요할 때 그는 없습니다. 답장이 느립니다. 그는 바쁘다고 말합니다. 요즘 정신이 없어, 머릿속이 복잡해 같은 말로 변명합니다. 혹은 그냥 사라집니다. 당신이 가장 명확함을 필요로 할 때 말이죠. 이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감정적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당신을 소모시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주지만 돌아오는 건 부스러기뿐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그에게 필요할 때만 중요합니다. 당신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구걸하게 됩니다. 조금의 관심, 약간의 상호성, 그리고 그걸 받을 때 그건 당연한 권리가 아닌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불균형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건 이 관계가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는 관심 있고 존재감 있고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정적으로 열려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압니다. 당신이 여전히 곁에 있을 거라는 걸. 그가 마음을 다하지 않아도, 집중하지 않아도, 시간을 쪼개서 대하더라도.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 관심, 애정을 구걸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자발적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럴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감정적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다 보면 당신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남자는 당신이 그의 시간표와 감정적 가용성에 맞춰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는 자신이 대화하고 싶을 때 당신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당신이 그의 존재를 필요로 할 때는 귀찮아합니다. 그는 문을 여닫을 시점을 자신이 정하고 당신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감정을 표현하고 말하고 존재하는 것조차 허락을 구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 관계 안에서 말이죠. 이런 불균형은 우연이 아닙니다. 감정적 통제의 한 형태입니다. 그가 당신이 필요할 때 곁에 없으면서 당신이 그의 인정과 관심을 갈망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존재해야 그가 머물 거라는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모든 걸 투자하는 게임에 들어가게 되고 그는 당신의 감정을 자신이 기분 좋을 때만 허락하는 친절한 선물처럼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언젠가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며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서로 나누는 것,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진심 어린 감정의 헌신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역동성에 머무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를 잃을까 두렵고 혼자가 될까 두렵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 인정과 사랑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의 편의에 따라 나타나는 사랑에 스스로 만족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당신은 누군가가 심심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을 위해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둘 다 함께 존재하는 관계. 당신의 감정이 불편한 것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관계. 나 지금 네가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약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칼 융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을 가끔만 찾는 사람에게 더 이상은 안 돼라고 말할 만큼 자신을 사랑하라. 당신이 스스로의 곁에 있어줄 줄 알게 되면 자신의 편의에 따라 나타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부재에 익숙해지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세워가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떠나는 법이 아니라 머무는 법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편의에 따라 당신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당신이 기꺼이 주는 것, 존재감, 배려, 정직함, 그 모든 것을 되돌려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 아주 조용하지만 고통스러운 패턴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패턴을 너무도 잘 압니다. 몇 주 동안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연락도, 전화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다시 나타납니다. 안녕, 지금 뭐 해? 라는 가벼운 말과 함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드러운 말투로 말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알게 됩니다. 그는 항상 특정한 순간에만 돌아옵니다. 심심할 때,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다른 사람과 잘 되지 않았을 때, 외롭고 슬플 때, 혹은 그저 다시 사랑받는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그때 당신은 그의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당신을 다른 사람이 없을 때만 찾아오는 장소로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따뜻한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시간과 말과 에너지를 줍니다. 당신은 그가 보이고 소중하게 느껴지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괜찮아지고 자신의 자존감이 회복되면 그는 또다시 사라집니다. 마치 당신의 온기가 그의 공허함을 임시로 덮는 반창고였던 것처럼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믿는 것이 우리의 진실이 된다. 당신이 누군가가 힘들 때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된다면 당신은 결국 위로자가 될 뿐 우선순위가 되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도피처의 역할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선택, 진짜 사랑, 진짜 의도가 아닌. 이런 남자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겨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들에게 위안, 자기 확신, 자기 회피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진정으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감정적 휴식 공간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괜찮아지고 자신의 삶을 다시 통제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면 그는 미련 없이 떠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은 당신의 소중하고 싶은 욕구, 필요한 존재이고 싶은 욕구,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깨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과도기적 선택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길을 잃었을 때만 당신을 찾는 사람을 위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쉽고 편한 길을 찾았을 때 당신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돌아오는 남자들을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변했을지도 몰라. 이번에는 뭔가 달라 보여. 이번엔 진심일 거야. 하지만 패턴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이 힘들 때만 나타난다면 그건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감정적 편리함에 불과합니다. 다정함을 가장한 자기 중심성. 진짜 관계는 지속성에서 생깁니다.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함께하는 것. 한쪽이 위로받고 싶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풍요롭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상대가 비어 있을 때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머무는 관계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닥쳤을 때만 찾아오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그래요. 이 진실을 인식하는 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당신의 각성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결심하고 자신의 공허함에서만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 더 이상 가능한 사람이 되지 않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당신은 감정적 존엄성을 향해 거대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의 역할에 아니요라고 말할 때, 비로소 당신이 진짜로 받을 자격이 있는 역할, 조건 없는 선택받는 파트너가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플랜 B가 아닙니다. 중간 기착지도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졌던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던 사람을 대신해서 감정적 지지자가 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한 당신의 시간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하세요. 그저 자신이 공허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랑의 질도 높아집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찾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심심해서가 아니라, 존중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헌신으로, 필요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사랑은 자신조차 스스로를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정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무언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 당신은 그와 마주 앉습니다. 차분하고 명확하며 성숙하고 감정적으로 진지한 대화를 바라는 진심을 담아서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말합니다. 무엇이 아픈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경계, 두려움, 가장 깊은 바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성숙함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경청하지도 숙고하지도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화를 내고 방어적으로 반응하며 주제를 바꾸거나 차단해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과민하게 굴어. 지금 다 괜찮잖아. 너는 항상 드라마를 만들어. 혹은 심지어 또 시작이야. 연결을 시도하려는 대화는 결국 감정의 벽으로 끝나버립니다. 이런 행동은 무해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 회피입니다. 그는 당신의 감정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감당하고 싶지 않은 감정적 노력을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이건 교묘한 조종입니다. 그는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 자신이 문제라고 믿게 만듭니다. 당신의 감정이 지나치다. 당신의 명확함을 바라는 마음이 과한 요구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수년 동안 자신을 비판해왔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제는 자신을 지지해보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이런 남자를 상대할 때, 그가 피해자 역할을 하거나 핑계를 댈 때, 당신은 종종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강했나? 너무 감정적이었나? 너무 직설적이었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정직한 대화는 진정으로 머물고자 하는 사람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남자는 대화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연결을 위한 다리로 활용합니다. 반면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남자는 그것을 전쟁터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단지 느꼈다는 이유로 나빴던 사람이 됩니다.
그는 피해자 역할을 방패처럼 사용합니다. 나는 너무 압박을 받는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 항상 내가 책임져야 해?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야기의 초점은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로 전환됩니다. 이건 가스라이팅입니다. 대화를 돌려서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의 진실을 축소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가 이루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침묵하게 만드는 것, 말을 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만들기, 또다시 그의 수동적 공격성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서 당신이 감정을 억누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당신의 목소리는 관계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진실은 감춰지고 당신이 명확함을 바라는 마음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한 자기 억제로 바뀌어버립니다. 하지만 친구야, 당신이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관계는 감정적 감옥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발끝으로 걷듯 조심조심 움직여야 하는 관계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는 삶을 직면합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것이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당신이 존중받고 싶다고 말한 것,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한 것, 그저 들려주길 바랐던 것조차 이기적이라고 느끼게 만든다면 그는 감정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당신이 그의 자아를 마주하게 만들 때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치유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오직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때때로 가장 아픈 진실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을 줄 만큼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을 작게 만들지 마세요. 머무를 줄 모르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당신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당신의 명확함은 폭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섬세함은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잘못된 사람에게 요청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침묵은 평화가 될 수 있지만 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당신이 그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 침묵할 때 그건 권력 시위가 됩니다. 그는 압니다. 당신이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당신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 그가 온라인인지 메시지를 읽었는지 답장을 할지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럼에도 그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빠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그걸 느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의 부재를 인식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묻길 바라는 겁니다. 이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에게 불안함을 주기 위한 감정적 전략입니다. 이런 일은 종종 어려운 대화 직후에 일어납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명확함과 진심, 상호성을 부탁한 그 후에 그는 사라집니다. 아무런 반응 없이 당신을 그 자리에 남겨둡니다. 당신을 생각에 잠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이 아닌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당신의 진심이 지나쳤다는 듯이. 칼 융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결코 처벌하지 않는다. 사랑은 해치지 않는다. 사랑은 치유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침묵을 처벌로 사용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그는 당신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그는 당신이 굴복하길 기다립니다. 당신이 다시 먼저 연락하길, 당신이 사과하길 원합니다. 그저 당신이 감정을 느꼈고 말했고 당연한 걸 요구했기 때문에, 진정한 감정적 연결을 바랐기 때문에. 긴 의도된 침묵은 수동적 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그건 통제의 한 방식입니다. 그가 답장하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대화를 열린 채로 둡니다. 당신에게 마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끝맺음도 설명도 없습니다. 그는 당신을 불확실함 속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공간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그를 합리화하고 자신을 책임지게 만듭니다. 이런 행동은 깊이 감정적 소진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당신의 감정과 함께 혼자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사랑은 고통스러운 것,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 모든 대화는 결국 거리감이나 무반응, 침묵으로 벌받게 된다는 것을 믿게 만듭니다. 이건 당신의 내면의 안정감을 파괴하는 역동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많은 여성들이 여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상화합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성격이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냥 내가 참는 게 낫지. 고통스러운 침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르며 조용해지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친구야, 침묵이 무기가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관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당신은 항상 지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남자는 벌로서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화가 벅차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인정이나 애정을 필요로 할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답장을 합니다. 모든 해답이 없어도요. 그는 머물러 줍니다. 그는 곁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재를 통제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칼 융도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을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머무는 사람입니다.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고통과 풀리지 않은 질문, 미묘한 감정 속에 당신을 홀로 남겨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무시하고 당신이 마음을 열자마자 사라진다면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전략입니다. 그건 조종입니다. 그건 거리에서 감정적 통제를 시도하는 행동 패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말 한마디를 구걸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를 간청하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들리고 보이고 존중받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벌처럼 사용되는 침묵은 존중이 아닙니다. 그건 공간을 주는 척하는 미묘한 감정적 폭력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의 역할을 맡지 마세요. 변명을 찾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다시 침묵의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침묵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당신은 대화가 위험이 되지 않는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거리를 만들지 않고 진정한 연결을 이루는 그런 관계를요. 상처를 주는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닙니다. 그건 조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으며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대화, 침묵, 당신이 모든 걸 주고도 거의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분노, 슬픔, 죄책감, 또는 단순한 깊은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 깊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부재한 사람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주는 행동들을 정당화했습니다. 오지 않는 메시지, 전화, 사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약하거나 순진하거나 의존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타인을 자신보다 우선시하도록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헌신을 사랑과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주면 언젠가 선택받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동시에 해방을 주는 진실입니다. 당신은 아무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 에너지는 신성합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다정함, 당신의 헌신은 애정을 사기 위한 통화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선물이며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과만 나누어야 합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를 사랑하라.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그리고 이 충분함은 그가 응답하는지, 변하는지, 돌아오는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 얼마나 존중하는지, 감정적 혼란보다 내면의 평화를 얼마나 자주 선택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비록 그 혼란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더라도 이런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감정적 지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잃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소홀히 하지 않고도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을요. 기준을 갖는 것이 오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자기 보호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렇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됐어. 너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당신은 명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사랑, 침묵으로 장난치지 않는 사랑, 공허할 때만 당신을 찾는 것이 아닌 사랑, 당신이 감정을 느꼈다고 벌을 주지 않는 사랑, 머무는 사랑, 존재하는 사랑, 용기 있는 사랑, 매일매일 말과 행동, 존중과 진실로 쌓아가는 사랑, 당신의 강렬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당신의 감정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사랑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과거에 조용히 견뎠던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을 부쉈던 관계에서 벗어나 일어서는 순간부터, 당신이 문을 닫기로 선택할 때, 증오가 아니라 결단으로서, 당신이 머무는 법을 몰랐던 사람을 잃는 것이 결코 손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그것은 치유하는 자기 사랑의 행위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아직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그에게 감정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아플지도 모릅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치유는 직선이 아닙니다. 정해진 길도 마법 같은 해결책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향해 내딛는 모든 걸음은 승리입니다. 당신이 감정적 혼란 대신 건강한 평화를 선택할 때마다 그것은 당신 삶을 변화시키는 내면의 혁명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잘 진행되고 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 경험에서 좋은 것만 나올 것이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다. 이 말을 반복하세요. 적어보세요. 안아주세요. 왜냐하면 그 말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매일매일 당신은 그 당연하게 빵 부스러기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이 스스로 줄 수 있는 것을 구하지 않는 그런 여성. 이해한 여성, 깨어난 여성, 스스로를 선택한 여성. 그리고 그 자기 사랑의 선택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언젠가 다시 불확실함이 당신을 덮치려 할 때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가 시간 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용기 있게 선택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줄 사람은 단 한 명, 자기 자신부터 먼저 선택할 줄 아는 남자뿐입니다.